안녕하세요. 데모데이 김범수입니다. 저한테 피치를 해보신 창업자나 아니면 저희가 투자한 이제 포트폴리오 대표님들은 잘 아실 텐데, 저는 이 스타트업의 사업을 수평적으로 확장하는 거, 특히 이제 스타트업 초기에 이게 아직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시기에 사업을 수평적으로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부정적인 편이에요. 오늘은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미국의 VC와 한국의 VC들이 그 사업의 수평적 확장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어떻게 다른지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사업의 수평적 확장이라는 거는 제가 좀 요렇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하나는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이 제품을 한 30% 정도 조금 바꾸면은 A라는 제품 말고 또 B라는 새로운 하나의 프로덕트 라인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제품을 좀 이렇게 두 가지로 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품적인, 서비스적인 측면에서의 수평적 확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으로 봤을 때 내가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초기고, 이제 한국에서 글쎄 매출이 한 5억, 10억 나오고 있는데, 똑같은 사업을 그대로 듀플리케이트해서 내가 그럼 싱가포르 가서 하겠다, 동남아 가서 하겠다, 아니면 또 미국 가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또 수평적 확장이에요. 이거는 제품을 늘리는 건 아닌데 똑같은 제품을 결국 다른 시장에서 내가 하겠다라는 거죠. 이것도 제가 생각하는 거는 수평적 확장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수평적 확장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제가 이렇게 경험상 보면 실리콘밸리의 VC들로 구성된 이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의 이사회는 초기 기업이 여러 가지 일을 벌이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부정적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부정적이에요. 초기 기업이 광고하는 거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부정적이지만 수평적 확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게 부정적인 이유. 근데 한국은 제가 볼 때는 VC들이 전반적으로 이걸 조금 이렇게 늘려서 이것만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 요거 조금 바꿔서 요렇게 하고 점점 제품군을 더 늘리면 매출이 더 빨리 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좀 투자자들한테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리콘밸리 식으로 지금 생각이 굳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미국적인 사고방식인 건데, 미국 실리콘밸리 VC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 실리콘밸리 VC들이 돈을 버는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진짜 굉장히 어려운 거를 하나를 굉장히 깊게 파가지고 이게 굉장히 안 될 것 같은 거를 성공을 시켜서 진짜 이게 1조, 10조, 100조짜리 회사가 되도록 만들어서 자기가 무한대의 리턴을 받는 게 이제 실리콘밸리 VC가 생각하는 성공이거든요. 실리콘밸리 VC 머릿속에 요걸 요렇게 하면은 요걸 조금 바꿔가지고 요렇게 팔고 요렇게 하면은 매출이 한 5천만 불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그때 나스닥 상장하면은 내가 3배는 벌겠네, 이런 생각은 아예 실리콘밸리 VC 머릿속에는 없어요. 왜냐면 그런 식으로 성공을 해가지고 오래 30년, 40년 하고 있는 VC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구글, 페이스북 이런 식의 배팅해서 성공을 하는 게 많은 거지, 이게 그냥 적당히 해서 요 정도면 상장하면은 내가 3배, 5배 이렇게 벌겠다, 이런 생각 자체를 실리콘밸리 VC들은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리콘밸리 VC가 생각하는 거는 느리면 늘릴수록 회사가 깊이 못 판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저는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깊이 파다 보면 결국 넓게 팔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덩이를 깊이 팔려면 결국 맨 위에 구멍도 넓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깊이를 무슨 이렇게 바늘처럼, 이게 우리가 예를 들면 지하로 100m를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위에 구멍을 크게 안 뚫고 100m를 뚫을 방법이 없어요. 결국 우리가 삽으로 이렇게 땅을 파다 보면 결국은 깊이 파다 보면 위에 파는 부분도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구멍을 여러 개 파는 거죠. 제품을 늘리는 거는. 근데 그러면은 저나 이제 실리콘밸리 VC가 왜 이 제품군을 조금씩 트위크를 해서 이렇게 여러 개 제품군으로 늘리거나 똑같은 제품을 여러 시장에 동시에 팔려고 그러는 게 부정적인지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30% 다른 것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포트폴리오 대표님들이랑 얘기할 때 대표님 이거는 이렇게 늘려도 결국은 요거 한 20%, 30%만 고치면 돼요. 그게 사실은 거의 비슷한 겁니다. 코어는 똑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그게 똑같죠. 근데 여러분, 이게
세상의 제품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30% 다르다고 이게 똑같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30% 다른 것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그 제품 하나를 추가하는데 이 50%, 100%의 추가의 노력이 들어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수평적 확장이라고 그러지만 그게 다른 제품일 때는 어쨌든 쓰는 고객군이 달라질 수 있고, 쓰는 고객군이 달라지면 또 유저 애쿼지션, 그 뭐 마케팅이든 뭐든 간에 그 유저 애쿼지션 방법이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세일즈 방법도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제품 자체는 딱 스펙을 비교해 보면 요거는 30% 다른 제품이지만 회사의 리소스가 투입되는 거는 그 30% 다른 제품을 팔기 위해서 50%, 100%의 추가 리소스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꾸 그냥 제품만 딱 비교해서 아, 요게 좀 이렇게 다르구나라고, 그러니까 요만큼 다르니까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해도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나중에 막상 결과적으로 볼 때는 회사의 리소스 들어가는 건 더 들어가더라.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뭐 여러분이 이제 뭐 또 연애 비유인데 양다리를 걸쳐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뭐 똑같은, 그러니까 그 데이트를 하는데 두 명의 여성이랑, 제가 남자니까 이 두 명의 여성이랑 데이트를 하는데 내가 이게 자꾸 거짓말하기 싫고 이러니까 그냥 그러면 데이트 코스를 완전히 똑같은 거, 똑같은 데서 밥 먹고 똑같은 데 가서 영화 보고 똑같은 데 가서 차 마시는 데이트 코스로 여자친구 A랑 여자친구 B랑 우리가 다 그렇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제품이 거의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게 이거 뭐 노력 하나도 안 돼. 여러분 노력 안 됩니까? 결국은 두 명의 여자를 만나서 그 양다리를 걸쳐서 그렇게 똑같은 코스를 밟아도 노력은 어차피 2배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제품을 늘리면은 잘 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A라는 제품을 내가 처음에 심사숙고해서 오랫동안 개발해서 내놨는데 여기서 승부를 못 보고 있어서 불안해서 여러분이 이게 잘 안 되나? 이거 가지고 내가 큰 매출을 못 내나? 요거 조금 바꿔서 이렇게 팔면 잘 되지 않을까? 내가 사실은 내 위안처, 도피처를 찾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평적으로 확장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에서 부러뜨리고 나서 이걸로 어느 정도 큰 사업을 만든 다음에 수평적으로 확장을 할 수는 있죠. 또 하나 이게 그 리소스가 더 들어간다. 두 번째는 대표이사의 시간 이슈인데요. 사실 초기 스타트업에서 가장 비싼 리소스는 뭡니까? 창업자 대표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식 노동자한테는 사실 유일하게 제한된 자원, 모두가 공통적으로 똑같은 양을 갖고 있는 게 시간이잖아요, 시간. 근데 대표이사의 시간이 어쨌든 스타트업에서는, 특히 초기 스타트업에서는 가장 비싼 자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대표이사 입장에서 대표가 어쨌든 A라는 제품 하나만 생각할 때는 그 하나의 고객군, 그 하나의 제품만 생각하면 되는데 스펙으로 30%밖에 안 바꾼 거지만 결국 이걸 또 다른 시장에 다른 고객한테 팔려고 그러면은 대표의 시간을 두 가지로 나눴어야 돼요. 근데 대표의 시간을 나눴을 때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멀티태스킹이라는 거를 진짜 믿으시는지 모르지만 여러 뇌과학이나 이런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멀티태스킹이라는 거는 우리의 착각이지 사실은 인간은 멀티태스킹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는 아니에요. 그 관련된 책이 여러 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멀티태스킹이라는 건 사실 우리의 착각일 뿐이다. 사실은 한 번에 한 가지를 되게 잘할 수가 있는 게 인간이지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동일하게 잘할 수 있다라는 거는 되게 우리가 갖고 있는 착각인 거예요. 근데 멀티태스킹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A라는 작업에서 B라는 작업으로 전환할 때 이 전환 비용이 듭니다. 우리 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뇌에서 이거를 하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전환할 때 지식 노동자한테 이 전환의 비용이라는 게 우리 뇌가 무슨 철로 바꾸듯이 갑자기 기차를 이제 저쪽으로 보내라고 하면 쫙 하고 가면은 그때부터 기차가 글로 가는 게 아니라 뇌에서 항상 이 전환에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요. 그건 우리 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 시간이라는 그 리소스도 가장 비싼 리소스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의 제품에 집중을 하는 게 맞다라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회사 대표든 누구든 간에 우리가 A 생각하다가 B 생각하면은 50 할당을 할 때 이게 두 번째 게 50이 안 나와요. 두 번째 게 30, 4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 뇌에서 전환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VC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도 회사가 초기에 아직 하나에서 확실히 증명하지 않았을 때 수평적으로 시장을 늘리든 제품 라인업을 늘리든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한다. 리소스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들 것이고 결국 가장 비싼 리소스인 창업자 대표의 시간을 여러 곳에 분산해서 쓰고 여러 곳에 분산하는 경우는 결국 그 작업의 전환 비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효율이 안 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드리는데 많은 저희 포트폴리오 대표님들도 요게 확신이 없으시면은 요걸 이렇게 자꾸 수평적으로 확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실리콘밸리의 투자나 스타트업이나 이렇게 VC들이 가장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서 가장 완성된 형태의 이론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거기서 우리가 실리콘밸리 VC들이 왜 그렇게 초기 기업이 수평적으로 확장을 하는 거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는 초기에 제가 아주 작은 샘플 사이즈에서 본 경험으로도 초기 기업이 너무 수평적으로 프로덕트를 늘리거나 타겟 시장을 늘리는 거는 결과가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초기에 이렇게 막 확장을 하시고 싶으실 때는 좀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 과연 이게 내가 원래 하려던 게 그렇게 잘 안 돼가지고 자꾸 여기서 위안을 찾으려고 그러는 건 아닌가? 왠지 다른 핑계를 찾으려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